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려드릴 한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답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로 82이 된 박씨 할머니는 오늘도 그저 한숨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60대 후반부터 심각해진 관절염 때문에 TV 시청이 낙이 되었는데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볼륨을 크게 트는 것이 이미 일상입니다. 노화는 진작에 당연한 일이었고 80 들어설람집부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 근래 유달리 TV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서 더 괴로울 지경인 것입니다. 다른 취미를 찾자니 이도 쉽지 않습니다. 관절염으로 외출은 고사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어볼까 해도 전화로 주문받는 곳도 많지 않을 뿐더러 여차저차 복지사 도움으로 예전에는 맛만 좋던 단골집 설렁탕을 먹어봐도 늙어서 혀도 둔해진 탓인지 소금 후추를 아무리 팍팍 쳐봤자 국물이 맹물인지 소금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더랍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탓에 기운도 없는데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 찾아야 하는 지금. 일상 매 순간이 그저 무기력하고 우울한 탓에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인생의 말년인 요즘이 그저 하루하루 지옥같이 느껴질 따름이라고 합니다. 이상 서울 사는 박씨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말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든 자기 삶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본인 의지대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마음껏 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처럼 혹은 이보다 못하게 손가락 하나 가누지 못하는 건강 상태로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자명한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바람과는 별개로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위해 일찍부터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50대, 60대일 때 몸에 당장 문제가 없어서 그저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5년, 10년이 훌쩍 지나가서 별 생각 없이 8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70세를 기점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게 되며 이 상태로 결국 80세를 넘으면 가까운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노쇠하게 됩니다. 근육량 감소와 관절 마모로 인해 기력이 쇠하면서 거동의 제약이 커지고 뇌기능 약화로 기억력이 크게 감퇴하며 신경세포의 노화로 인해 오감이라 불리는 모든 감각이 둔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묘사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할 만큼 암담한데 노안으로 몸과 마음이 고장나는 느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결국 끝모를 우울함과 비탄에 빠져 노년기의 매일이 지옥보다 못하게 될 테죠. 이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에겐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느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성 20년, 여성 23년이라는 숫자의 의미 짐작되십니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명 길이인 평균 수명과 달리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최신 통계인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남성 65.6세, 여성 67.2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남성은 65세, 여성은 67세의 건강을 잃고 각각 86세, 90세에 사망할 때까지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성 20년, 여성 23년이 바로 건강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정보가 통계적인 숫자이기에
모든 사람이 전부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건강 수명을 넘기고도 나름 건강하게 노년기를 무탈히 즐기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이런 분들은 평균 이상으로 매우 건강하고 뛰어난 몸을 지녔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60대 중반, 늦으면 70세 전후 만성질환의 발병으로 인해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강수명 통계를 포함한 여러 통계 자료가 증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대신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 노안이나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매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100세 시대가 행복한 시대일지 혹은 더욱 절망적인 시대일지 걱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건강에 신경 쓰지 않다가 나이 들어 급격한 노화를 맞게 되면 불행한데 길기만 한 말년을 겪을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의 관찰로는 60대 후반만 해도 일상적으로 잘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75세 전후로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65세에 은퇴해도 이후 길어야 10년 정도만 이것저것 해보며 놀러 다니지 그 후에는 힘이 없어서 가까이 다니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는데요. 고령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라는 골프조차 75세가 넘으면 대부분 체력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정도랍니다. 준비가 안 된 노년기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은 오직 걷기뿐이라고 하고요. 지인이 보기에는 75세부터 건강이 현저히 약화되어 80세가 넘으면 바로 1년 뒤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탓에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할 뿐더러 설령 오래 산다고 해도 늘 힘겹기만 한 일상 때문에 이렇게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의 80세 이상 노인들을 보면 건강하게 자기 생활하는 몇몇 분들이 대단해 보일 정도로 보통은 나이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문제를 안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으로 이런 현실을 체감하고 깨닫게 될 즈음이면 후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늦고 맙니다. 인간이라면 평균 수명이 아무리 100세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단순히 긴 수명보다 건강한 신체와 온전한 정신,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 건실한 노후를 꿈꿀 것입니다. 시쳇말로 골골백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비 없는 인생 말년은 암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을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노후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든이 되기 전 빠르면 5, 60대, 늦어도 70대부터는 무조건 미리 준비해야 할 노후 대비 인생 조언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어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해두면 그만큼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대 혹은 60대라면 그야말로 천운이자 행운입니다. 지금부터 노후 인생을 잘 준비하면 여러분은 분명 80세의 벽을 넘어 더 긴 세월 무병장수하며 행복한 인생 말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노후에 착실하게 대비하셔서 각자 10년 혹은 20년 후 찾아올 노후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꾸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첫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 도전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로 이를 실천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평소 전혀 안 하던 것을 시도해 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어렸을 때 혹은 학창 시절이나 신입 시절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사회는 이처럼 주로 10대, 20대 시절에 공부와 배움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생들의 전유물이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배움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생각이 워낙 보편적인 탓에 나이가 들수록 학업이나 시험을 위한 거창한 공부는커녕 가벼운 취미생활이나 운동마저 새로 시작하기 괜히 망설여집니다. 단순히 낯선 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난생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버벅이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머니도 차를 탈 때마다 자주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때 조금만 잘 알려줬어도 내가 운전을 배워서 내 맘대로 돌아다녔을 텐데. 40년 전 젊은 시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운전 연수를 받다가 아버지가 호통을 치며 화를 내는 통에 너무 질려버려서 운전 배우기를 아예 포기해버렸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처럼 손에 익지 않은 낯선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적하거나 눈치까지 주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서 배우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에 익숙지 않은 탓에 생기는 당황하고 헤맬 만한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능으로 인해 우리의 뇌는 실패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성공 경험만 쌓아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뇌에서 자주 쓰이는 영역만 자극을 받고 그 이외의 부분은 자극되지 않아서 뇌 전체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너무 자주 쓰거나 너무 안 써서 낡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 전문가들이 노년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걸 배우고 안 하던 낯선 일을 하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낯선 경험으로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의 발병 시기가 크게 늦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너무 늦어서 머리가 다 녹슬어서라는 이유로 도전과 배움을 여전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듯하여 제게 큰 영감을 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바로 98세의 나이에도 겨울이면 매일 5시간씩 스키를 타는 이근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걷기마저 조심스러울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기도 아슬아슬한 스키를 즐기신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르신께서 스키를 처음 배운 나이가 무려 60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40즈음에 아이들 키우며 스키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나이에 혹시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배울 엄두조차 못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을 격하게 써야 하는 스포츠, 특히 스키와 같이 균형 감각 포함 여러 운동신경이 필요한 종목은 어렸을 때 배웠어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더욱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은 앞으로도 5년은 거뜬하게 스키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년에는 미국의 실버 스키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었다면 한없이 늦은 것 같은 60세의 나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스키를 배워서 100살까지 즐길 계획이라니. 우리 나이대에 이보다 더 배움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스키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취미, 어학 공부, 운동 등 평소 관심 있던 분야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못해도 상관없고 하다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냅다 질러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주저하지 말고 눈 딱 감고 과감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80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두 번째. 미루고 있던 자금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재수가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없는 농담처럼 웃어넘기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쩐지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시간을 뭐하면서 지내나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활동력이 강한 30대부터 60대까지는 계획을 야무지게 잘 세우지만 70대, 80대 이후의 인생까지 미리 생각하는 경우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평균 수명이 짧았던 탓에 80세 이후 인생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 시기쯤 되면 그저 죽음이 찾아올 것 같다는 막연한 짐작이 깔려 있어서 노후 계획을 안일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24년도 평균 수명을 들으셨듯이 우리 나이가 60이 넘어도 나름 창창한 인생은 계속 이어지고 75세 전후로 찾아오는 급격한 노쇠 이후에도 어떻게든 삶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늙음과 죽음 사이에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영역이 바로 돈과 건강입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늘 따라다니는 평생 숙제입니다만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야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재산 규모가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돈이 없어도 젊음의 힘으로 버티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 규모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심각할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막상 써주는 곳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렇다고 어디 편히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한켠에 등대같이 든든하던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뼈 빠지게 키워놓은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쁩니다. 돈이라는 것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쓸 생활비는 나이 들어서도 결국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마련해야 하는 생활비 나중에 닥쳐서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상 보시는 이 순간부터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한 만큼 정직한 결과로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노후 대비는 노후 일상에 쓰일 재산 준비뿐입니다. 건강, 취미,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노후 대비가 우연 혹은 타인 등 자력으로 통제 불가한 불가항력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오로지 본인 역량하에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현금의 비축은 절대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모두 보신 직후 노년기가 되어 재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현재의 소비 생활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미리 책정하고 훗날을 계획해 보십시오. 은퇴 후 생활비로 1인 가구 기준 월 1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는 단순히 통계적인 추측일 뿐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 생활비를 스스로 책정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자산 계획을 세우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산을 빠르게 불리고 싶은 욕심에 어떤 투자든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 재테크는 그 특성상 손실 이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여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꼭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빈곤한 노후 때문에 괴롭지 않도록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80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3번째. 노화를 막을 순 없어도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건강 관리는 그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한때는 노년기를 대비한 건강 관리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이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찾아오는 노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되 노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슬로우 에이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이란 천천히 나이 드는 것, 즉 원래 나이보다 신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속 노화를 피하는 개념입니다. 주변을 보면 가끔씩 도저히 동갑으로 볼 수 없는 외모의 또래들이 있죠.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20년도 더 늙어 보입니다. 가속 노화는 이처럼 외적 요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시기에 발생하는 가속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의 발병 시기와 노년기의 신체 기능 저하 시점을 더 빠르게 앞당기는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중년 나이 정도의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 60대에도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가속 노화입니다. 이처럼 노화는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속 노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재 30대, 40대들의 생활 방식에서 문제시되는 유해 습관 경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 나이대에서 부모 세대보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이 과거 30대였을 적에 지금의 30대들보다 노화를 늦추기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음료수보다는 당연히 물로 갈증을 해소했죠. 또한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레 기본 운동량을 채우고 어두워지면 다음 날을 위해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생활 패턴은 당시에야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과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일부러 실천해야 하는 건강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슬로우 에이징을 위해 좋은 건강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지금 시대의 맛있는 것들, 편리한 것들에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신체 활동을 억지로나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 두뇌 기능인 인지 능력도 관리해 주어야 하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낯선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해 주십시오. 건강한 뇌 자극을 통해 뇌의 노화를 늦추어 기억력 개선은 물론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4번째. 개인 성향에 맞도록 노후의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나이 들면 시골 내려가서 집 짓겠다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성인이 될 무렵 생계를 위해 도시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마음 한구석 전원 생활에 로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TV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시골로 내려가서 로망을 이룬 경우가 꽤 많지요. 하지만 시골에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 방식이 너무 낯선 탓에 끝내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분들의 경우는 전원주택과 시골 생활이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또 최근에는 앞의 성향과는 반대로 노년기에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많은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 역시 각자 성향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세심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이분을 사석에서 만났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의 부모님 두 분 모두 90을 바라보는데 원래 시골의 전원주택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달 전 형제 자매들과 상의하여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병원에 편히 다니실 수 있도록 도시 소재의 병원 가까운 아파트를 구해드렸다죠. 이사 후 몇 주 정도 지나 부모님 아파트에 가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기력이 쇠한 모습이었답니다. 원래 지병과는 별개로 그 잠깐 사이 건강이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추측이긴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하신 후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도 시골 전원주택에 살 때는 매일같이 집 주변도 정리하고 마당 텃밭도 가꾸는 등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 활동량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 밖에 나가도 늙은 몸으로 딱히 할 것도 없고 시끄러운 찻소리에 정신만 사나워져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을 집에만 있으니 안 그래도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더 말수가 없어져서 살짝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답니다. 그 짧은 사이 건강이 너무 악화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서 전원주택이면 어디든 보러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노후에 선택하는 주거지는 심신의 건강, 특히 정신건강에 곧장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노년기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 혹은 자녀 독립 후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 아래 주거지를 고른다면 한창 사회생활하던 때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주거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부정확한 정보나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깊이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난 도시가 좋은지 시골이 좋은지 편안한 아파트 취향인지 마당 있는 주택 취향인지 혹은 이웃과 어울리며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독립되어 사는 걸 선호하는지 이처럼 생각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본인 성향을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본인 취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가장 꼼꼼하게 본인의 주거 성향을 탐구해 보세요.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노년기 주거지 마련을 위한 밑바탕, 더 나아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인생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십시오. 나이 들면 서럽다는 말 평소에 많이 하시는지요? 거울을 보면 평소 안 보이던 주름이나 흰머리가 새삼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갑자기 나이 드는 것이 눈에 보여서 서러운 감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노화에 대한 인식과 신체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늙었다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체 노화가 더욱 크게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생각, 늙어서 노인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내면 역시 더욱 의존적으로,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분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나이 들므로 인해 자식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너스레임을 잘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국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내뱉는 말이더라도 말이 가진 힘을 무시할 수 없으니 이런 말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는 나이 들어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갖추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긴장감도 줄어드는 등 좋은 변화 역시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시작은 바로 노화에 대한 인정입니다. 노화란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면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면 오히려 두려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고 나이 들어 재편되는 인간관계를 수용하고 남은 시간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가 가장 젊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재생산한다면 여러분의 여생은 젊고 찬란했던 지난 날보다 더욱 빛나고 눈부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 도전을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루고 있던 노후 자금 준비와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추면서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후의 주거지를 본인 취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2024년 올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 수명에서 처음으로 90세를 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수명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니 곧 100세에 가까운 평균 수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즐거운 분들은 100세까지 살아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삶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100세까지의 삶이 지긋지긋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중 건강도, 돈도, 주거지도, 배움도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50대, 60대라는 이른 나이부터 스스로 너무 늦었다, 너무 늙어서 못한다라는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심신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젊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 무엇을 시작하기에 오늘이 가장 젊고 좋은 날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주저없이 마음껏 시작해 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다채롭게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만큼은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자 행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